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중해를 항해하는 크루즈 선상에서 크루즈 여행 전문가이자 국제여행 인솔자와 함께 크루즈 여행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여행하면 아마도 둘째가라면 정말로 서러워하실 크루즈 여행 전문가이신 정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크루즈 여행에 관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영훈 선생님 본인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여행을 좋아하는 손님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여행 전문가, 그 중에서도 크루즈 여행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즈 여행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요번에 크루즈 여행 해봤지만 별세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꼭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여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1989년이라 지금 2024년 현재 해외여행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됐는데 크루즈 여행은 그 여행을 많이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도 실제로 크루즈 여행은 아마 굉장히 낯설고 아마 좀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분들한테 앞으로 여행의 신천지는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루즈 여행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하는 건지서부터 시작해서 끝에 끝나고 나서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갖춰야 될지 이런 소위 말해서 크루즈 여행 문화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경험과 노하우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 아마 제일 크게 다가올 문화적 충격 내지는 여행의 즐거움 반대로 하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난다라고 하지만 자유여행이 아닌 다음에야 지상 패키지나 이런 걸 가시면 그냥 우리끼리 몰려다니다가 한국 사람끼리 한국 음식 먹고 이렇게 끝마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 보다 가까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가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내가 방문하는 나라의 음식 문화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좋으신 말씀 같은데 제일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우선 그 지상 여행하고 그 크루즈 여행하고의 차이점과 혹시나 다른 점 뭐 장단점이 서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이제 집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상 패키지 여행을 가시면 매일매일 바뀌는 장소에 따라서 짐을 싸고 풀고 또 장거리 버스 이동 이게 너무나 힘들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크루즈 여행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예상하는 집 떠나는 고생이다라는 그 개념의 선입관을 완전히 부실 수 있는 즉 의식주 모두가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배에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항구에 도착해 있고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그 나라의 기항지 관광을 구경하고 오후가 되면 다시 배로 들어와서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입니다. 저도 뭐 처음 그 크루즈 여행을 해봅니다만 우선 가장 편한 것이 우선 그 먹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먹는 게 특히 그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음식에 대해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 양식하면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지만 양식에는 유럽식 양식과 미국식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한테 익숙한 건 미국식 양식이고, 근데 미국식 양식이든 유럽식 양식이든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 진짜 정통 코스 요리를 현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지상 패키지에서는 경험하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늘 꿈꾸던 것이 크루즈 여행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승선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승선해가지고 우리 참 진짜 전문가를 만나 뵈니까 야, 진짜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고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1989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 우리나라 이제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해외 여행이 많이 자유화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들, 아주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실상은 여러 가지 모든 비용과 실제로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거를 다 총합한 가성비 측면에서는 지상 패키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이 전 세계의 크루즈 여행 할 수 있는 크루즈 선박이라나 크루즈 이러나 이거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가장 최근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얼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전 세계에 현재 운항 중인 크루즈 선박은 400척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리브해, 지중해, 뭐 북해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바다라는 바다에는 전부 크루즈 선박이 운항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그 전 세계에 운항하는 크루즈 선사는 여러 선사가 있습니다. 미국 계열의 크루즈 선사가 있고 유럽 계열의 크루즈 선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쪽의 크루즈 선사 대표적으로는 로얄 캐리비안, 프린세스 크루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럽 쪽의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로는 MSC라는 메디테리니안 쉬핑 컴퍼니라는 크루즈 회사, 그 다음에 코스타 크루즈 이런 선사를 이제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크루즈선에서 제일 큰 배는 얼마나 큽니까? 2024년 10월 현재 전 세계에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 중에서 가장 큰 배는 로얄 캐리비안에서 운항하고 있는 25만 톤짜리 배가 되겠습니다. 그건 몇 명씩 타는 거예요? 그 정도 20만 톤 이상이 되면 크루즈 선박은 승선 인원이 다 한 10,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 소도시 인구 전체가 배 안에 같이 움직인다. 그 안에 뭐 제반 뭐 인프라라든지 이게 다 갖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쉬운 말로 그 15만 톤 이상이 되는 초대형 크루즈 선박 안에는 소위 말해서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라는 없는 게.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수영장은 말할 수 것도 없고 뭐 아이스하키 링크장도 있고 자동차용 미니 자동차 트랙도 있고 짐 라인도 있고 또 인조 그 서핑 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을 나르는 또 이런 플라잉 체험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처음 이게 승선해봤더니 진짜 한 번은 꼭 해봐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네. 그렇다면 이제 오랫동안 뭐 이렇게 크루즈 전문가로서 이렇게 안내를 쭉 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뭐 어려운 점이라 그럴까요? 또 힘든 점이나 혹시 위험한 일은 혹시 없었는지. 글쎄요, 이제 크루즈 선박이 바다로 다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선 전후 그리고 손님들이 타기 전후에 이제 제약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를 타기 전에는 이제 크루즈 안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 그 다음에 전열기구, 즉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크루즈 선박이 운항하는 중에는 요새 뭐 전 세계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검증된 지역만을 크루즈 선박을 통해서 여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위험을 부닥쳤던 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뭐 실제 선박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없었고, 과거에 이탈리아에서 그 선박이 약간 좌초되는 일이 한번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사고가 있었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크루즈 선박이 운항되고, 실제로 크루즈 이미 결정된 예정된 항로를 운항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선장의 결정에 의해서 항로가 바뀌고 일정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고객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해외 여행 그러면 지상 여행을 좀 더 많이 뜨잖아요. 사실 크루즈 여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지상 여행하고 크루즈 여행하고 차이점이랄까? 어떤 게 있다라고. 크루즈는 바로 집 떠나면 고생한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한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 아닌가. 그 얘기는 더불어서 또 이제 지상 패키지 여행이라면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먹는 음식의 경우에도 크루즈에서는 호텔급 객실과 호텔급의 그 식사 퀄리티가 매일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아까 말한 집 떠나면 고생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거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여행이 아마 크루즈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 크루즈 여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예, 아까 이제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분들도 접근 가능한 여행으로 크루즈가 재인식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크루즈 인구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크루즈를 타고 오니까 여기에도 어떤 질서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크루즈 문화라면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오면 우리가 익숙한 우리나라의 집과 뭐 환경에서 떠나서 전혀 낯설은 지구 반대편에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크루즈를 타시면 크루즈의 여행 문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크루즈에 오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거하는 게 이제 식사와 관련돼서, 크루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뭐 뷔페 식당, 그다음에 정찬 식당, 그다음에 스페셜티라고 하는 유료 식당,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저거하는 건 정찬 식당이라고 해서 코스 요리를 먹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크루즈에서는 뷔페 식당이나 정찬 식당 모두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메뉴판을 보시고 이쪽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식의 식사 예절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 그러는 건 항구밖에 못 본다는 거. 조금이라도 내륙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바다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문하는 코스는
그 육지의 그 항구 도시 또는 그 섬 또는 외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의 기본은 아침에 배가 항구에서 도착해서 저녁에 출항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기항지 관광, 육지 관광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약 요건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크루즈 여행 코스에 따라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볼거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크루즈 선박이 당일날 방문해서 당일날 출발하지 않고 해당 항구에서 오버나잇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오버나잇을 하는 경우에는 그날 밤에 본인이 원하면 크루즈로 와서 자기 객실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륙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여행을 하시고 그 다음날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실 게 저게 아닌가 싶어요. 나라를 여러 나라에게 다니지 않습니까? 네. 다니다 보면 비자 관계 뭐 이런 네. 게 다소 의문 네. 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예. 그거는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행객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면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195개국을 대한민국의 네, 맞아요.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할 때 매일매일 달라지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외에 어떤 나라들이 또 그런 혜택을 보고 있나요? 이제 그 여권, 그걸 패스포드 파워 랭킹이라고 하는데, 그 랭킹이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랭킹 1, 2위권에 있는 나라가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국, 그 정도. 중국은 Ah, je sais pas si on a le droit. Est-ce qu'on a le droit là 그러니까 굉장히 화롭다는 생각이 Voilà, on était là hier soir. Ah bon 풍선을 만들 수 있는 On est bien là. 나라 조선국이라는 Tranquille, voilà. Il y a moins de bruit. 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저도 이제 자부심을 나누고 있는데, 참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크루즈 선박까지 만들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2024년 현재까지 크루즈 선박에 관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고요. 크루즈 선박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핀란드 4개국의 크루즈 선박은 거의 독과점적인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크루즈 문화, 크루즈선 문화를 좀 확대시키려고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여행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상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경험해봐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남들이 안 해본 여행, 남들이 안 가본 나라, 안 가본 지역들을 주로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크루즈가 우리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한테 가장 좋은 여행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루즈 여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의외로 또 바다도 친숙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한테 친숙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크루즈 여행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의 크루즈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가시면 한국의 크루즈 여행의 프론티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을 한마디로 정하면 쉼터가 있는 여행,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동시에 공존하는 여행이다 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크루즈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둘러싸고 할 얘기는 많이 남겨놓았지만 아쉬운 대로 얻은 것도 적지 않은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사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룩한 고도 성장의 결과 우리는 물결을 탄 듯 엄청 많은 인구가 해외 지상여행을 오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여행, 즉 크루즈 여행에 서서히 눈길을 돌리고 있음도 느낍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조선국인 우리가 금년 들어 크루즈선을 처음으로 진수하였다니 만시지탄의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대국이 되는 수단의 하나로 크루즈 여행을 출발하거나 외국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승객을 맞이할 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크루즈 여행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